사과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친다. 누군가는 주워서 먹는다. 그러나 아이작 뉴턴은 그 순간 멈춰섰다. 왜 떨어졌을까? 왜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졌을까? 이 단순한 질문이 세상을 바꾸었다.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사소한 것을 보는 눈이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천재란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내심이다. 그는 사과 하나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빛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프리즘 하나로 세상의 비밀을 밝혔다. 망원경 렌즈의 작은 결함을 해결하면서 반사망원경을 발명했다. 모두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가지 현상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친다. 물이 끓는 모습, 그림자의 움직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늘의 구름, 빗방울이 떨어지는 패턴.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을 담고 있다. 뉴턴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멈춰섰다. 보았다. 생각했다. 당신은 어떤가?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아마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았을 것이다. 뉴턴이 살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다. 텔레비전도 없었다. SNS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보았다.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진리를 놓치고 있다.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 평범한 학생이었다. 성적이 특출나지도 않았다. 교수들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665년 흑사병이 돌면서 대학이 문을 닫았다. 뉴턴은 고향 울즈소프의 작은 농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곳에서 2년을 보냈다. 책도 없었다. 연구실도 없었다. 동료도 없었다. 그저 혼자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 2년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 기간을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미적분학을 발명했다. 광학의 기초를 세웠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관찰했다. 끊임없이 관찰했다.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농장의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사과가 떨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다. 그러나 뉴턴은 생각했다.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가? 왜 옆으로 날아가지 않는가? 왜 위로 올라가지 않는가? 무엇이 사과를 땅으로 당기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이어졌다. 달도 같은 힘으로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닐까? 행성들도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같은 원리가 아닐까? 사과 하나가 우주의 비밀로 연결되었다. 사소한 관찰이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뉴턴의 천재성이었다. 특별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본 것이다. 빛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그는 방의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관찰했다. 프리즘을 그 빛에 갖다 댔다. 빛이 7가지 색으로 나뉘어졌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프리즘이 빛에 색을 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뉴턴은 달랐다. 그는 반대로 생각했다. 프리즘이 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색을 분리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실험했다. 두 번째 프리즘으로 분리된 색들을 다시 모았다. 놀랍게도 하얀 빛이 되었다. 빛은 원래 여러 색이 섞인 것이었다. 이 발견이 광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작은 프리즘 하나로 빛의 본질을 밝혀낸 것이다. 뉴턴의 관찰력은 디테일에 있었다. 그는 대충 보지 않았다. 정밀하게 보았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각도를 재었다. 색깔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빨간색은 적게 굴절되고 보라색은 많이 굴절된다. 왜 그럴까? 색깔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발견도 작은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사소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숫자로 기록했다. 패턴을 찾았다. 법칙을 발견했다. 현대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대충 본다. 스쳐 지나간다. 디테일을 놓친다. 그러면서 천재가 부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찰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뉴턴도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천재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해변에서 더 매끄러운 조약돌을 찾는 소년에 불과하다. 겸손한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해변에는 수많은 조약돌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뉴턴은 멈춰서 조약돌을 살펴보았다. 더 매끄러운 것을 찾았다. 더 독특한 것을 찾았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사소한 것에서 특별함을 찾는 것이다. 만유인력 법칙을 정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후 그는 20년을 더 생각했다. 하루아침에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계산했다. 수정했다. 다시 생각했다. 달의 궤도를 계산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재었다. 중력의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다. 뉴턴은 말했다. 천재란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내심이다. 인내심이다. 여기서 핵심은 인내다. 사소한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파고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도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 금방 포기한다. 어렵다고 느끼면 그만둔다. 뉴턴은 달랐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각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생각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했다. 친구가 찾아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것이 진정한 집중이다. 현대인은 집중하지 못한다. 5분도 집중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이 울린다. SNS 알림이 온다. 이메일을 확인한다. 유튜브를 본다. 뉴턴의 시대에는 이런 방해 요소가 없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꺼두고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라. 1시간이라도 좋다. 제대로 집중해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뉴턴의 또 다른 특징은 실험 정신이었다. 그는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다. 직접 실험했다. 빛을 연구할 때 수백 번의 실험을 했다. 프리즘의 각도를 바꿔가며 테스트했다. 다양한 색의 빛을 조합했다. 결과를 기록했다. 패턴을 분석했다. 실험 노트에는 세밀한 그림과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는 눈을 연구하기 위해 자신의 눈에 바늘을 찔렀다. 위험한 실험이었지만 색을 보는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감행했다. 이런 헌신이 위대한 발견을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는 실험을 두려워한다. 실패할까봐 걱정한다. 그러나 뉴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었다. 수백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금술 실험도 그랬다. 그는 30년 동안 연금술을 연구했다. 금을 만들려고 했다. 물론 실패했다. 금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학의 기초를 다졌다. 물질의 성질을 이해했다. 실패한 실험이지만 헛되지 않았다. 모든 경험이 그를 성장시켰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뉴턴은 달랐다. 그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결과보다 배움을 중시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뉴턴의 수학적 사고도 놀라웠다. 그는 물리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했다. 언어가 아니라 숫자와 공식으로 자연을 설명했다. 이것이 혁명적이었다. 그 전까지 과학자들은 주로 글로 현상을 설명했다. 뉴턴은 달랐다.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F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식이다. 이 공식 하나로 무수히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동차가 달리는 것, 로켓이 발사되는 것, 공이 날아가는 것, 모두 이 공식으로 설명된다. 단순함의 힘이다. 뉴턴은 자연이 단순함을 좋아한다고 믿었다. 복잡해 보이는 현상도 단순한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법칙을 찾으려 노력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다. 핵심만 남겼다. 이것이 그의 방법론이었다. 현대의 우리는 복잡함에 빠져 있다. 정보가 너무 많다. 선택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본질을 놓친다. 단순하게 생각하라. 핵심만 보라. 불필요한 것은 버려라. 그러면 진리가 보일 것이다.
뉴턴은 미적분학을 발명했다. 복잡한 수학 같지만 출발점은 단순했다. 움직이는 물체를 어떻게 계산할까? 속도가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측정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적분을 만들었다. 순간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무한히 작은 순간을 생각했다. 그 순간의 변화율을 구했다. 이것이 미분이다. 반대로 작은 변화들을 모두 더하는 것이 적분이다.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물리학, 공학, 경제학 모든 분야에서 미적분이 사용된다. 인공지능도 미적분 없이는 불가능하다. 뉴턴이 300년 전에 발명한 도구가 오늘날에도 사용된다. 진정한 천재의 유산이다.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도구를 만들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작은 문제에 집중하라.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라. 그러면 당신만의 발견이 있을 것이다. 뉴턴의 성격은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쉽게 발표하지 않았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렸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도 20년을 더 연구했다. 확신이 설 때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재촉해서 겨우 출판했다. 프린키피아라는 책이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제목이다. 이 책이 과학의 역사를 바꿨다. 뉴턴의 완벽주의는 양날의 칼이었다. 한편으로는 높은 품질을 보장했다. 그의 연구는 틀림이 없었다. 철저하게 검증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속도를 늦췄다. 더 빨리 발표했으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우리는 반대 문제를 안고 있다. 너무 빨리 발표한다. 검증 없이 공유한다. SNS에 즉시 올린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문제다. 균형이 필요하다. 뉴턴처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내놓아서도 안 된다.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검증했다면 공유하라.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라. 그리고 계속 개선하라.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논쟁은 유명하다.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발명했다. 뉴턴이 먼저였지만 라이프니츠가 먼저 발표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 뉴턴은 자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증거도 있었다. 오래된 노트에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발명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뉴턴은 평생 이 일로 괴로워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하라. 발표하라. 기록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80% 정도 완성되었다면 공유하라.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라. 이것이 현대적인 방식이다. 뉴턴은 왕립학회의 회장이 되었다. 조폐 국장도 역임했다. 과학자이면서 관료였다. 위조화폐를 단속했다. 범죄자들을 추적했다. 이 일에도 과학적 방법을 적용했다. 증거를 수집했다. 패턴을 분석했다. 논리적으로 추론했다. 많은 위조범을 검거했다. 뉴턴의 다재다능함이 놀랍다.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고 천문학자이면서 관료였다. 한 분야에만 머물지 않았다. 다양한 영역을 탐구했다. 이것이 창의성의 원천이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 현대 사회는 전문화를 요구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한다. 그러나 뉴턴을 보라. 그는 경계를 넘나들었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그래서 더 창의적일 수 있었다. 당신도 한 분야에만 갇히지 마라. 다양한 것을 배워라. 독서를 하라. 여행을 하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이런 경험들이 창의성을 키운다. 서로 다른 지식이 연결되면서 혁신이 일어난다. 뉴턴의 성경 연구도 흥미롭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신앙도 깊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예언서를 분석했다. 연대기를 계산했다. 신학 논문도 많이 썼다.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을 연구하는 것도 신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태도가 그의 연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는 과학과 종교를 대립시킨다. 그러나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그의 세계관이었다.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라. 뉴턴처럼 깊이 사색하라. 그러면 당신만의 답을 찾을 것이다. 뉴턴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다. 연애 기록도 거의 없다.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가족을 돌볼 시간에 연구했다. 사회생활에 쓸 에너지를 학문에 투자했다. 그래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각자의 선택이 있다. 뉴턴은 학문을 선택했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다. 당신의 길은 무엇인가?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결정이 인생을 만든다. 뉴턴처럼 명확한 선택을 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뉴턴의 말년은 평온했다. 명예를 얻었다. 기사자기를 받았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강조했다. 진리의 바다는 여전히 광대하다고 말했다. 자신은 겨우 해변에서 조약돌을 주운 정도라고 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뉴턴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노년에도 계속 연구했다. 새로운 문제에 도전했다.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가? 나이가 들면 배우기를 멈춘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화의 시작이다. 뉴턴처럼 평생 배우라. 호기심을 유지하라. 새로운 질문을 하라. 그러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뉴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관찰하라는 것이다.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마라. 일상에서 진리를 찾아라. 당신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다. 출근길에 보는 풍경, 점심시간에 마시는 커피, 저녁에 보는 하늘, 모두 배움의 대상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라.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답을 찾아라. 책을 읽어라. 실험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 과정에서 당신은 성장한다. 뉴턴처럼 위대한 발견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이다. 성장하는 경험이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삶이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겸손한 말이지만 중요한 진리다. 우리는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다. 선배들의 지식을 받아 배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눈다. 다른 사람의 통찰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한다. 조금 더 멀리 본다. 이것이 인류의 발전 방식이다. 뉴턴도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 갈릴레오의 운동 법칙을 공부했다.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분석했다. 데카르트의 철학을 배웠다. 이런 지식들이 그의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워라. 겸손하게 인정하라. 그리고 당신만의 생각을 더하라. 이것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다. 이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꿨다. 물리학의 기초를 세웠다. 공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로켓 과학도 뉴턴의 법칙 없이는 불가능했다. 인류가 달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뉴턴 덕분이다. 한 사람의 관찰과 사색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당신의 작은 발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의미는 크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직장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동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도 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된다. 뉴턴처럼 관찰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만의 발견이 있을 것이다. 뉴턴은 망원경도 개선했다. 당시 망원경은 굴절 망원경이었다. 렌즈로 빛을 모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색수차가 생겼다. 빛의 색깔마다 굴절률이 달라서 상이 흐릿했다.
뉴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하면 어떨까? 반사는 색수차가 없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을 만들었다. 거울로 빛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 발명이 천문학을 발전시켰다. 현대의 대형 망원경들은 모두 반사망원경이다. 허블 우주망원경도 반사망원경이다. 뉴턴의 발명이 300년 후에도 사용되고 있다. 작은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신도 주변의 불편함을 관찰하라. 개선할 점을 찾아라. 작은 아이디어라도 실행하라. 그것이 당신의 기여가 된다. 뉴턴의 3가지 운동 법칙은 간단하다. 첫째, 물체는 외부 힘이 없으면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을 유지한다. 관성의 법칙이다. 둘째,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가속도의 법칙이다. 셋째,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 3가지 법칙으로 거의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뉴턴의 천재성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법칙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질을 파악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다. 핵심만 남겼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단순화하라.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라.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라. 그러면 해결책이 보인다. 뉴턴처럼 본질을 보는 눈을 키워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를 설명한다. 지구와 달의 관계, 태양과 행성들의 관계, 은하와 은하의 관계, 모두 같은 법칙으로 설명된다. 규모가 다를 뿐 원리는 같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이다. 단순한 법칙이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 뉴턴은 이것을 발견했다. 사고 하나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확장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작은 일에서 큰 원리를 발견하라. 일상에서 우주를 보라. 사소한 것이 사소하지 않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뉴턴은 이것을 알았다. 뉴턴의 광학 연구는 색의 본질을 밝혔다.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도 연구했다. 뉴턴은 입자라고 생각했다. 빛이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당시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물론 나중에 빛이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뉴턴이 완전히 옳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기여를 했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한다. 누군가 가설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이 검증한다. 수정한다. 개선한다. 진리에 조금씩 가까워진다. 뉴턴도 이 과정의 일부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큰 진전을 이뤘다. 당신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 시작하라. 가설을 세워라. 테스트하라. 틀려도 괜찮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뉴턴의 연구 방법은 체계적이었다. 관찰에서 시작했다. 가설을 세웠다. 실험으로 검증했다. 수학으로 정리했다.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이 과학적 방법이다. 뉴턴이 정립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사용된다. 모든 과학 연구가 이 방식을 따른다. 뉴턴의 유산이다. 당신도 이 방법을 일상에 적용하라. 문제를 관찰하라. 원인을 추측하라. 해결책을 시도하라. 결과를 확인하라. 개선하라. 이것이 과학적 사고다.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뉴턴은 말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함과 아름다움 속에 있다. 복잡한 것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진정으로 이해하면 단순해진다. 핵심이 드러난다. 아름다움이 보인다. 수학 공식의 우아함, 자연 법칙의 간결함, 이것이 진리의 증거다. 복잡하게 설명해야 한다면 아직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더 생각하라. 더 단순하게 만들라. 뉴턴처럼 본질을 추구하라. 뉴턴의 인생에서 배울 점은 많다. 관찰의 중요성, 인내의 가치, 단순함의 힘, 호기심의 필요성, 겸손한 태도, 체계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천재가 되려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태도와 방법이 필요하다. 뉴턴도 평범하게 시작했다. 끊임없이 노력해서 위대해졌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주변을 관찰하라. 질문하라. 생각하라. 실험하라. 기록하라. 이것이 성장의 길이다.
뉴턴은 84세까지 살았다. 당시로는 장수했다. 말년까지 건강했다. 정신도 명료했다. 죽기 며칠 전까지 연구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메시지다. 사소한 것에서 위대함을 찾으라. 일상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끊임없이 배우라. 겸손하라. 이것이 뉴턴의 메시지다. 그의 업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물리학 교과서는 계속 뉴턴의 법칙을 가르칠 것이다. 학생들은 계속 만유인력을 배울 것이다. 과학자들은 계속 그의 방법을 따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다. 책이나 기념비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당신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 위대한 발견이 아니어도 좋다. 가족에게 물려줄 지혜, 동료에게 줄 조언, 후배에게 전할 경험, 이것도 유산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유산이다. 뉴턴의 사과 이야기는 사실일까? 역사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다. 사소한 관찰이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것, 일상에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사과가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뉴턴의 통찰은 진실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과가 떨어지고 있다. 당신은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오늘부터 눈을 크게 뜨라. 귀를 활짝 열어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관찰하라. 당신의 사과가 기다리고 있다. 뉴턴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땠을까? 산업혁명은 지연되었을 것이다. 기계공학의 발전이 늦어졌을 것이다. 우주 개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대 문명의 많은 부분이 뉴턴의 업적 위에 세워졌다. 한 사람의 통찰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지식의 힘이다. 당신의 발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의미는 크다. 자녀에게, 학생에게, 동료에게 당신의 통찰을 나누라.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뉴턴은 경쟁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다. 로버트 후크와는 빛의 이론으로 다투었다. 존 플램스티드와는 천문 데이터로 갈등했다. 라이프니츠와는 미적분의 발명권으로 싸웠다. 뉴턴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때로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상대방을 모욕하기도 했다. 이것은 뉴턴의 단점이었다. 천재도 완벽하지 않다. 결점이 있다. 뉴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인정하면 된다. 뉴턴처럼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 약점은 관리하라. 뉴턴의 연구실은 어수선했다고 한다. 책과 노트가 쌓여 있었다. 실험 도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정리를 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정리되어 있었다.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했다. 외부 환경보다 내적 질서가 중요했다. 당신의 작업 환경은 어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수선한가?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라 생산성이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라. 뉴턴처럼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뉴턴은 돈에 관심이 없었다. 연금술로 금을 만들려 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조폐국장이 되어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검소하게 살았다.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 죽을 때 상당한 재산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부했다. 물질적 부보다 지적 만족을 추구했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었다. 현대 사회는 돈을 중시한다. 성공의 척도가 재산이다. 그러나 뉴턴을 보라. 그는 돈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했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 그리고 그에 따라 살라. 뉴턴은 명예도 원하지 않았다. 물론 명예를 얻었다. 기사자기를 받았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연구 자체가 목적이었다. 명예는 부산물이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다. 결과를 추구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뉴턴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하라. 외부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진정한 성취를 이룰 것이다. 뉴턴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해변에서 더 매끄러운 조약돌을 찾는 소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진리의 대양은 내 앞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놓여 있다. 겸손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말이다. 그는 많은 것을 발견했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뉴턴도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평생 배웠다.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 새로운 질문을 계속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도 배워라. 호기심을 유지하라. 질문을 계속하라. 진리의 대양은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다. 뉴턴의 삶을 정리해보자. 그는 사소한 것을 관찰했다. 깊이 생각했다. 끈질기게 연구했다.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겸손하게 발표했다. 평생 배웠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특별한 비결은 없었다. 올바른 태도와 방법이 있었을 뿐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뉴턴처럼 살 수 있다. 천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뉴턴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천재는 특별한 게 아니다. 사소한 것을 특별하게 보는 능력이다. 일상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눈이다. 끝까지 파고드는 인내심이다. 당신도 가지고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오늘부터 사용하라. 주변을 관찰하라. 질문하라. 생각하라. 당신의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보라. 질문하라. 세상을 바꿀 발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